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슬아의 딸 한 명을 키우며 사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했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년 전 남편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평소에도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앓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스트레스가 겹쳐서인지 수술을 앞두고 입원을 준비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명을 달리했어요. 슬기 아빠 하늘 날아간 지 벌써 5년이 넘어가지? 그러게요. 그 사람 갑자기 잘못돼서 억장이 무너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슬기가 벌써 6살이나 됐으니. 에휴, 장서방이 살아있었으면 딸내미를 얼마나 예뻐했을 거야. 세상 누구보다 딸바보 아빠였을 거예요. 살아생전 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요. 네 뱃속에 지 딸내미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원. 그래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슬기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마 매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장서방이 많이 그리우냐? 그립죠.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슬기 아빠인걸요. 너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제 그만 슬기 아빠는 조금씩 잊어버리는 연습 좀 해라. 언제까지 먼저 야속하게 가버린 서방만 그리면서 청산 과부로 늙어 죽을래? 어이구 엄마, 난 청산 과부 소리 들을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 딸이라 안쓰러워도 그런 소리는 마세요. 청산 과부가 아니라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니 나이면 청산 과부지 뭐가 아니야? 나이 더 들어봐라. 괜찮은 재혼자리도 더 안 들어온다. 슬기 미래 생각해서라도 재혼 마다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결혼은 한번 해봤으면 됐어요. 이제 슬기 한창 커가는 나이고 사춘기 돼서 혹시 새아빠랑 트러블이라도 있으면 어쩌라고요? 너 왜 꼭 부정적인 경우만 생각하니? 요즘은 재혼 부부도 많거니와 옛날과 다르게 서로 자식들도 다 지 자식들처럼 잘 키우고 그러더라. 사람 나름이고 인격 나름이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마음 열어놓고 이 사람은 우리 슬기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다 싶은 남자가 있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이구, 그놈의 슬기 아빠 타령은. 넌 누굴 닮아 그리 일편단심 춘향이냐 그래? 딸은 엄마 닮는다던데 엄마 닮은 거겠지. 내가 누굴 닮았겠어? 남편이 갑작스럽게 명을 달리하고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를 치렀을 때 전 하혈조짐이 있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만 해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제가 며칠 밥도 못 먹고 하던 때라 건강이 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임신입니다. 1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자궁 경부가 좀 약한 편이니 무리한 움직임은 삼가시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조심하세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또 하나의 사건이 시댁에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 49제도 지내기 전에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시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시댁에 갔는데 형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아직 경운도 없을 텐데 무슨 할 말이요? 뭐 그런 게 있어.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형님, 실은 안 그래도 어머님 문제로 연락 드리려고 했었네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일단 이 편지부터 보세요, 형님. 남편은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슬아에 벌써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었죠. 동서가 무거운 얼굴로 건네는 편지 한 장을 읽고 전 경악했더랍니다. 아들 며느리 보아라. 자식 앞세운 마당에
더 이상 이 속세에 삼시세끼 더운 밥 먹어가며 골치 아프게 부대끼며 살아갈 의욕이 더 이상 나에게는 없다. 평소에도 나이가 더 들면 사찰에 들어가 공양주 노릇이나 하며 살고 싶던 나였다. 절에 들어가 불교에 귀의해서 먼저 떠난 우리 불쌍한 큰아들 넋이나 달래주며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하니 날 찾으려는 피곤한 노력은 하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 너희들도 알지? 내 신상에 병고가 있을 때는 소식을 전할 테니 그리 알고 나를 찾지 말아다오. 자식을 앞세운 죄인 애미가. 어머님이 집을 나가 절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네, 며칠 전부터 그런 눈치를 풍기기는 하셨는데 설마 했더랬죠. 어머님께 그런 기미가 보이면 내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가뜩이나 힘드실 거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 상황에 내 소식 전하는 것도 참 난처하게 됐네. 형님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동서라도 알아야지 뭐 어쩌겠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나 임신이래. 뭐라고요? 임신? 벌써 12주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네. 형수님, 정말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산부인과에서 다 검진까지 받았는걸요. 하필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소식을 알게 되다니. 저도 속이 많이 상하네요. 그 사람이 살아서 임신 소식 알았으면 기뻐하기라도 했을 텐데. 형님이 아이를 많이 원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요. 몸은 불편한 데 없이 괜찮으세요? 큰일 치르고 난 뒤라 좀 피곤한 거 말고는 괜찮아요. 형님 떠나보내고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기운 내세요, 형수님. 네,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솔직히 그 사람 없이 살아갈 자신이 안 생겼는데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 이제 억지로라도 살 도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형님이 먼저 떠나셔서 야속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요? 형님, 제가 아이 낳고 출산하는 데는 선배니까 중간중간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음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수님, 제가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형님 대신해서 태어날 아기한테도 잘하겠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네요. 동서내외는 처음에 그렇게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안쓰러워하며 격려해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말하고 찾아갔던 날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제게 연락도 없이 자기네 가족들만 홀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린 동서 가족이었습니다. 간만에 찾아갔더니 집도 비었고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다고? 집이 텅 비어있길래 하도 황당해서 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동서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 전화를 해봤는데 동서도 서방님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요. 아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출가를 해버리지를 않나. 동서내외란 사람들은 지들만 갑자기 이민을 가버리지를 않나. 아무리 장서방이 갑자기 그리 됐다고 한들 너무한 처사 아니냐. 그러게요.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네요. 동서내외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장서방 그리 됐다고 이제 널 남 취급하는 거 아니고 뭐니? 네가 유복자까지 가졌다니까 혹시 지들한테 기댈까봐 미리 거리 두고 선수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설마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에이구 이 순진한 거사. 넌 똑똑한 애가 옛날부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흠이다. 뭐 엄마 말씀이 맞는 거라면 그러라죠. 저라고 뭐 동선이한테 기대고 살 생각 애초에 없었는데 상관 안 해요. 그래도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친가 쪽에 의지할 어른들이 있는 게 좋은데 참 마음이 안 좋구나.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서방 이제 세상에 없고 어찌 보면 시댁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동서내외 말이다. 참, 아유, 사람들이 의리와 정의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종자들이구나. 그러게요. 장서방은 동생이라고 살아생전 시동생을 많이 챙겼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동서내외가 결혼도 빨리 해서 결혼자금도 장서방이 많이 도와줬다면서? 저랑 그이는 결혼을 동서내보다 많이 늦게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공기업에 이른 입사를 해서 월급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시동생 장가를 거의 장서방이 보낸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은공을 입었으면 사람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지옥명 달리했다고 저런 식으로 입싹 쓸어버리는 것들이 사람 종자드냐? 아유, 천벌받을 것들 같으니라고. 엄마, 너무 막말하지 마세요. 뭔가 동선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네 말 맞다나 좀 두고 보자꾸나. 그것들이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런 거면 언제라도 연락이 오겠지. 제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거 다 아는데 아이 연락 끊고 지낼 심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어째 내 예감은 좀 쎄하구나. 엄마 말씀 맞다나 동선의 부부는 그 후로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선의 소식이 궁금했던 제가 몇 번 연락을 하자 딱 한 번 저에게 문자로 통보하듯 마지막 연락을 해온 동서였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왔고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이 없다는 짤막한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동서와 시동생의 연락처까지 다 바뀌어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연락처가 바뀌고 도통 연락이 닿지 않기는 매한가지였죠. 네 시동생 내외랑 같이 미국으로 떠났겠지 뭐. 시어머니께서는 출가하신다고 했는데요. 출가는 뭐 아무나 안 되니? 출가를 했다면 더 연락이 안 될 거고, 그게 아니면 둘째 아들 따라 미국 간 걸 테니까 너도 신경 꺼라. 그래도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자랐는데 친할머니가 모른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죠. 아니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면서. 문자로는 그리 말했는데 제가 전해드린 게 아니라서요. 암튼 너희 시대가 알 수 없는 집구석이로구나. 너랑 뱃속의 아기한테. 도움될 게 없는 집구석인 건 확실해 보이니 너도 뭐 일절 기대 말고 우리대로 살아나갈 방도나 잘 생각하자꾸나. 엄마 말씀 맞다나 전 시댁과의 연락에 더 집착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거쳐 또 제 밥벌이 할 일에 기반을 잡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간 게 사실이었죠. 남편은 살아생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직급으로 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공무원이었고 연봉도 남부럽지 않아서 전 가정주부로 쭉 살아왔죠. 그렇지만 남편 사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뱃속에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는 형편이었고요. 전 임신 중에 친정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반찬 가게를 오픈해 시작하게 되었죠. 한창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할 때 장사 시작한다고 이 고생이 나고. 불쌍한 우리 딸. 아니 엄마, 가게 오픈해서 좋은 날 왜 오세요? 남들은 임신해서 마사지 다닌다, 태교 여행 다니다 난리들인데 우리 딸은 벌써부터 밥벌이 한다고 이 고생인 거 보니 억장이 무너져서 그런다. 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몸 풀기 전에 저 밥벌이부터 좀 안정적으로 정해놓고 싶었는데 아기 낳기 전에 반찬 가게 오픈하게 돼서 얼마나 마음 놓이는지 몰라요. 어이구, 누굴 닮아는 천성이 그리 긍정적이냐. 그래도 다행이다. 네 성정이 태평양처럼 늘어지게 속편해서. 남편 보고 싶네. 나 이제 어찌 사네 하면서 매일 곡소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으세요? 그래, 훨씬 낫다. 그런데 정아야. 네 엄마. 너 엄마 속상할까봐 불어씩씩하게 굴 필요는 없어. 알지?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엄마? 속상하고 울고 싶고 서러우면 엄마 앞에선 언제고 표내라 그 말하는 거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요. 죽고 못 사는 금실 좋은 남편 잃고 유복자 가진 심정이 오죽해. 엄마는 다 아니까. 속상할 땐 풀기도 하면서 살란 말이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속병 나. 알았어요, 엄마. 나 출산하고 나서 모유수유 끝나면 엄마랑 소주나 한 잔 거하게 해야겠어요. 그래, 너 모유수유 끝나면 엄마랑 소주 한 잔 하자. 가정주부로 오래 살아왔던 제가 당장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던 게 반찬가게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저는 손맛이 좋아 요리를 잘했거든요. 살아생전에 남편 역시 제가 만드는 반찬들을 제일 좋아했어요. 여보, 당신은 멸치볶음을 해도 오뎅 하나를 볶아도 이렇게 맛이 좋냐? 그게 다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런가? 맛집이라고 가봐도 당신 만든 것만큼 맛있는 집밥이 없어. 특별한 음식 아니고서는 자기 음식이 최고야. 오늘은 장조림이랑 애호박찌개야. 콩나물 초무침도 먹을래? 아니야. 장조림이랑 애호박찌개면 나 밥 2공기 거뜬해. 콩나물 무침까지 없이도 오케이. 장조림에 당신 좋아하는 곤약이랑 꽈리고추 듬뿍 넣었어.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다. 우리 자기 최고다. 제가 밥을 차려줄 때면 엄지손가락 치켜들면서 저를 칭찬해주고 나던 남편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최애 메뉴가 장조림과 애호박찌개였는데 그 2가지 메뉴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네요. 그런 걸 보면 사람 일이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임신기간을 거치고 출산을 하면서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히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전 불어 더 씩씩한 척한 게 사실이에요. 정기검진 받느라고 산부인과를 갈 때면 남편 손잡고 병원에 온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도 진통을 겪으며 제 손을 잡아줄 남편이 없다는 것에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펑펑 나오더군요. 다행히 아이는 순산했지만 출산 당일 허전함과 남편의 빈자리가 참 크게 다가왔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안 되어서 친정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찬 가게 일도 육아도 친정엄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 혼자 해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배로 힘이 들어졌죠. 정환이가 안 그래도 힘들 때 나까지 자리부전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아기 보랴 가게 하랴 힘들지 우리 딸. 아빠, 저는 아직 젊고 쌩쌩하니까 할만해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항암 치료나 잘 받으세요. 먹기 싫어도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나야 뭐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하는 거 말고 하는 게 있니? 네 엄마가 나 병수발 하느라 고생이지. 친정엄마 역시 아빠 병수발로 녹록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암 환자들이 식단이 중요해서 유기농 재료와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삼시세끼를 차리려다 보니 엄마의 하루도 쉴 틈이 없었죠. 저 역시 젖먹이 딸아이를 등에 업고 종일 반찬 가게에서 종종거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서는 가게 마감을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 그날 만들 반찬들을 만들었죠. 친정아빠가 투병하시는 동안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잡채랑 콩자반 좀 사가려는데.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맨날 애기 등에 업고 장사하시는 거 보면 참 짠해 보여요. 애기 맡길 데가 없나 봐요? 네, 아직 어린이집 가기에는 어리고 또 집안 사정이 요즘 좀 바빠서요. 그래도 애가 보채지 않고 순해서 다행이에요. 네, 저희 딸이 순하고 착한 편이죠. 근데 애기 등에 업고도 어쩜 이렇게 반찬을 맛나게 만들어요?
이 집 반찬 하나같이 맛있다고 동네에 소문 쫙 났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네요. 맛있다는 소문은 더 많이 내주세요. 여기 멸치볶음 서비스로 드릴게요. 애기 엄마가 참 싹싹하기도 하지. 많이 파세요. 또 올게요. 반찬 가게 일이라는 게 제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거기다 나이 든 친정아빠의 병원비도 제가 낼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홀몸으로 애 키우는 딸내미 돈 보태주진 못할 망정. 너한테 아빠 병원비를 다 쓰고 면목이 없구나. 엄마,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마음이 있어도 못 보태드릴 텐데 그래도 반찬 가게가 이만큼이라도 장사가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하며 사느라고 그리 바빠서 안보험도 하나도 못 들어놨는지 원. 엄마 아빠 세대가 보험이 익숙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 장사 잘 돼서 아빠 병원비 낼 능력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장사라는 게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돈 벌릴 때 너 살궁리 해야 하는데 아빠 병원비로 돈이 족족 들어가니 걱정이다. 아휴. 이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듣는 데서 절대 그런 말 마시고. 에휴, 효녀 심청이가 따로 없다 우리 딸. 반찬 가게 장사가 잘 됐어도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데도 돈이 제법 들었고 또 친정아버지 암투병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하루하루 육아하랴 장사하랴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귀티나는 여자 한 명이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땡땡백화점 식품관 매니저 김찬숙이라고 합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명함을 내밀며 매의 눈으로 가게를 스캔하는 여자였어요. 저희 가게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어요? 사실 우연한 기회에 사장님 댁 잡채랑 찌개를 먹어보고 맛이 너무 좋아서 수소문에 찾아왔네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 입점할 동네 반찬 가게를 물색 중인데 사장님 가게를 저희 백화점에 드리고 싶어서요. 매니저라는 여자는 제가 파는 여러 반찬과 찌개들을 고루 맛보더니 골고루 맛이 고르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메뉴들이 없네요. 일단 이 집 시그니처 메뉴인 장조림이랑 애호박찌개부터 다음 달부터 판매를 시작해보죠. 정말 저희 가게 반찬이 땡땡백화점 식품 코너서 팔리는 건가요? 네? 사장님만 오케이 하시면요. 자세한 계약 조건은 일단 여기 계약서 검토해보시고 다시 미팅 날짜 잡는 걸로 하죠. 계약금과 다달이 들어올 매출과 인센티브 등을 계산해보니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게다가 식품 쪽으로 명성이 높은 땡땡백화점에서 제가 만든 반찬을 판매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날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문을 좀 일찍 닫고 집에 들어갔죠. 엄마, 땡땡백화점 매니저가 내 반찬 가게 오늘 찾아왔었어요. 아니지, 그런 큰 백화점에서 우리 가게에 왜 와? 내가 만든 반찬 맛있다고 다음 달부터 팔아보겠대요, 백화점서. 어머나, 아유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엄마도 안 믿기죠? 근데 이거 진짜예요. 계약금도 꽤 되고 매출 잘 나오면 다달이 수입도 엄청 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딸이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잠 못 자가며 고생하더니 이런 결실을 이루네. 장하다 우리 딸. 정화야, 정말이니? 네 아빠, 저 이제 까딱하면 엄청 부자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나. 몸속에 암이 죄다 쏙 들어가 버리는 기분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뭐 삼겹살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안 그래도 제가 고기 한 근 끊어왔어요. 아유 잘했다.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
부모님과 삼겹살 파티를 오랜만에 하고 전 아이를 재운 뒤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백화점 MD가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며 절 불렀고 전 백화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연히 들리게 된 백화점 앞에서 제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던 시어머니.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시어머니를 바로 백화점 앞에서 만났던 겁니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행색이었어요. 처음엔 누더기 차림의 할머니가 거짓골로 동냥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시어머니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1,000원, 아니 500원만. 외양이야 변해서 못 알아보더라도 사람 음성은 그대로잖아요. 목소리가 분명 시어머니의 음성이었고 전 깜짝 놀라서 그 누더기 차림의 거지를 다시 한번 쳐다봤죠.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 앞에서 거짓골로 동냥하고 있던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전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다차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해서 도망가려다 제가 쫓아가 잡아채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발 저랑 말씀 좀 하세요. 네? 내가 이제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내 얼굴을 똑바로 보자마자 서럽게 오열을 터뜨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동서내외와 관련해서 뭔가 사달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온 거라서요. 일단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알았다. 그런데 큰애야. 네, 어머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국밥 한 그릇 먹을 돈만 주면 안 되겠니? 너무나 처연하고 애절한 얼굴로 제게 그런 부탁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전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렇다고 며칠 굶은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를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전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지하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국밥을 시켜서 일단 드시게 한 뒤에 백화점 매니저와 약속한 사무실로 향했죠. 식품 코너 입점과 관련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최종 계약을 하고 나와서 바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다 하셨어요? 뭐라도 좀 더 드시겠어요? 먹을 만큼 먹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동선애랑 미국 가셨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냐고요? 사실은 말이다. 제가 케어묻자 서럽게 오해를 터뜨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네요. 무슨 사연을 들었길래 그리 기함을 했냐고요? 너는 몰랐겠지만 실은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었다. 아버님이 남긴 유산이요? 그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며 그게 내게 상속이 되었는데 그걸 처음엔 네 동서내외가 모르다가 네 남편 명달리하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었다. 어머님, 장롱 정리하다가 보게 됐는데 경기도 쪽에 땅이랑 건물 진짜 어머님 소유 맞으세요? 아니지, 둘째 너는 내 허락 없이 내 방의 물건들 손대지 말라고 그리 일렀거늘 시어머니 말이 웃음니? 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 뒤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불 빨래하려고 장롱서 이불 꺼내다 우연히 보게 된 거라고요. 내 이불 빨래는 내가 한다고 그냥 두라고 했잖니. 어머님 요즘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전 생각해서 그런 건데. 됐다. 이왕 봤다고 하니
나도 더는 할 말이 없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물이랑 땅이랑 보니까 시가로 하면 재산이 엄청나겠던데요? 참,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저랑 애들 아빠 뻔히 요즘 힘든 거 아시면서 설마 조금도 안 도와주실 거는 아니시죠? 아휴, 내가 너희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생전 네 시아버지랑도 단단히 약속을 했었다. 무슨 약속이야, 어머님? 집안에 재산이 있는 거 알면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부모 재산에 저도 모르게 기댈 생각하게 된다고. 나 죽을 때까지 재산 있는 건 절대 비밀로 하기로 네 시아버지랑 약속했었어. 어머님. 무슨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갑갑한 약속이 있대요? 틀린 말도 아닌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젠 개천에서도 욕나는 시대 지났다고요.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재산 있는 거 알았으니 지금 당장 상속이라도 해달란 소리니? 아니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뭐 맨 땅에 헤딩해서 집 사고 건물 사고 그게 가당키나 한 시댄가요? 그래도 지금 당장 상속은 안 된다. 너도 네 남편이든 큰애네한테든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해. 어머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상속 미뤄봤자 그거 증여세나 폭탄 맞고 좋을 것도 하나 없어요. 뭐? 증여세 폭탄? 네. 어차피 주실 거 미루시면 세금이나 더 많이 내야 한다고요. 게다가 저랑 애들 아빠는 은행이자 감당 안 돼서 사채 알아보는 판에 어머님 너무하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당장 증여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저희 남편이 심근경색이 악화되어서 급작스럽게 명을 달리한 거였죠. 네 남편 정훈이가 죽은 후로 네 동서는 널 모함하기 시작했다. 동서가 절 모함했다고요? 정훈이 장례가 끝날 즈음에 네 동서가 그런 말을 하더구나. 너한테 내연남이 있는 것 같다고. 오래전부터 지가 눈치챘는데 나한테 말 안 했다면서. 아니, 어머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사진을 합성해 온 건지 네가 다른 남자랑 있는 사진까지 들이밀며 그리 말해서 난 그때 네 동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그럼 불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도 혹시 네 동서가 네가 시댁에 재산이 있는 거 알면 소송 걸고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 내 입장에선 외가 남자 만나는 며느리인 너에게 재산을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전 그때 정훈 씨 유복자를 가져서 어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요. 네 동서가 그걸 감쪽같이 속이는 바람에 난 내 모든 재산을 그 애들에게 뺏기다시피 상속해준 후에야 네가 홀로 정훈이 딸을 낳으며 힘들게 산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 그럼 아버님 재산을 죄다 동서네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만 정훈이가 명달리한 마당에 솔직히 내 손주 손녀를 낳은 것도 아닌데 너에게 재산을 증여해준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 게다가 네 동서가 너에게 남자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더욱이 말이다. 제가 그런 거 아니란 거 어찌하셨어요? 네 동서 부부가 재산만 증여해주면 날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산다 하더니 재산 상속 홀랑받더니 돌변해서 날 거의 거지꼴로 내쫓고 저희들끼리 요양원 세워 잘 먹고 잘 사나 보더라. 멀쩡한 어머님을 길거리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난 네가 걱정이 돼서 몰래 너 사는 걸 보러 왔다가 너에게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련이가 정훈이 딸을 낳고 사는 걸 보고 그 애들에게 네 몫의 재산을 나눠줘라 호통쳤다가 이런 걸로 쫓겨났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누굴 탓하겠니? 네 동서야 그렇다 치고 네 시동생은 내 아들이니 설마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내칠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구나. 서방님의 어머님을 이렇게 모른 척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고 너무 괘씸하네요. 사업 몇 번 말아먹더니 돈에 눈이 돌아서 애가 옛날과는 다르게 변해버린 것 같구나. 가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어머니 생활할 방도를 내놓으라고 하셔야죠. 막무가내로 돌변해서 대들고 날 쫓아내는데 다시는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싫어서 다신 안 찾아간다. 난 그 애들과 자식 며느리 영 끊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이런 꼴을 당하셨으면 저라도 찾아오시지. 왜 이렇게 백화점 앞에서 동냥을 하면서 사세요, 어머니? 동서네와 짜고 널 내친 게 난데 무슨 면목으로 널 찾아갔겠니? 내가 도무지 면목이 안 서고 저 하늘의 정은이를 볼 낯이 없어 널 찾아가지 못했구나. 전 서럽게 우는 시어머니를 일단 달래드린 뒤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다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죠. 아니, 그럼 괘씸한 것들을 봤나? 사부인,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건강까지 챙기겠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식사부터 좀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할지 저희 딸애와 좀 상의해 보세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법의 힘을 빌려서 저와 어머님의 권리를 도로 되찾아와야겠어요. 그래, 엄마 생각에도 그게 방법일 듯 싶구나. 전 백화점과 계약하며 받은 돈을 거의 전부 투자해서 동서네 부부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상속무효 소송과 제 입장에서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죠.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지난한 소송이었지만 동서내외의 아나무인 태도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죠. 어머님, 서방님과 동서가 지금 하는 일이 요양원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그렇다고 들었다. 경기도 쪽에서 노인들 요양원 지어서 운영하는데 돈을 잘 버는 모양이더라. 본인들 친어머니는 일이 내팽개치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각오하고 동서와 서방님의 실체를 맘카페 등에 까발렸습니다.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고려정하듯 길거리에 버리고선 뻔뻔하게 노인들을 보살피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호의호식하는 동서내외의 실상을 폭로해버린 거죠. 다리 건너 지인들을 통해 들으니 두 사람 아주 살판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동서랑 시동생 요양원 수익에 또 상속받은 재산으로 맨날 해외 골프 다니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 다닌다더라. 애들은 둘 다 해외 유학 보냈다던데. 정말이야? 그래, 내 후배 하나가 네 동서랑 동창이잖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외제차 끌고 나와서 지 몸에 두른 명품 자랑 엄청 하더란다. 나를 모함해서 속이고 시어머니까지 내치더니 저희들만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지? 노인 요양원은 국가 지원이 많이 돼서 지들 돈은 얼마 들이지도 않고 돈방석에 앉았나 보더라. 날 불륜녀 만들어 놓고 우리 딸 임신한 것까지 깜빡 속이더니 천벌받을 것들이네. 전 동서와 시동생의 실체를 폭로했고 그 파장은 꽤나 컸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문매를 맞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동서네가 하는 요양원은 폐업하게 되었죠. 2년이 거의 넘는 소송 끝에 저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재산의 70% 정도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저는 반찬가게 매장도 사고 또 시어머니, 저, 친정부모님, 딸아이까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큰 단독주택을 구매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간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암투병을 하시던 친정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마저 노안으로 병석에 드러눕게 되셨죠. 한때 너를 배신했던 내가 네 신세를 지면서 자리 보존하려니 누운 자리가 가시방석이구나. 어머니, 지난일 생각하면 제가 서운한 것도 사실이지만 절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함을 받으신 거니 저 이제 과거 일은 덮으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겠니? 날 용서할 수 있겠어? 어머니, 전 진즉에 용서했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다른 남자와 바람났다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누구도 집안의 재산을 주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평소 너의 됨됨이가 있었는데 돈에 눈이 먼 네 동서의 말만 듣고 내가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다 덮으시고 건강 회복할 생각만 하세요. 고맙다, 큰애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까지 큰 빚을 지고 가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3년 정도를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간병인이 돌아가며 시어머님을 돌봤죠. 저는 반찬가게 사업으로 바쁘다 보니 종일 집에 붙어 있을 수 없었고 또 저희 친정엄마는 딸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간병인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요양원 신세 지지 않고 손녀딸 재롱 보며 집에서 투병할 수 있음에 시어머니는 만족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앓던 심장 쪽 질환을 가지고 계셨는데 수술을 받던 도중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사후에 저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김명순 씨 보호자 되시죠? 네, 제가 그분 며느리입니다만 누구시죠? 여기 김명순 씨 가입했던 보험사인데요. 생명보험금 수령하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생명보험금이 나왔고 수령인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유산 앞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에게 참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다. 그 큰 금액의 수령인을 너로 해놓은 거 보면. 그러게요. 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투병하면서도 툭 하면 내게 그런 말을 하시더구나. 살아서 나와 너에게 신세만 진다고. 어떤 식으로든 그 신세를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애둘러 말하더니만 그 양반 너 몰래 그런 보험금을 들어놓았구나? 어머님도 참. 과거 일은 내가 다 덮었고 이해한다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아마 저 세상 가서 네 남편 볼 면목이 없을까봐 더 그랬을지도 모르지. 네 동서 모함에 소녀딸 존재까지 모를 뻔했던 양반이니 말이다. 어머님 장례식에 끝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동서랑 시동생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이네요. 그리 악하게 살아서 절대 지들 일도 안 풀릴 거다. 두고 보렴. 전륜무시해서 잘 풀리는 인간들 하나 보지 못했다. 엄마 말씀 맞다나 동서와 시동생의 말로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던 요양원이 망한 후 다른 사업으로 재기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톡상 망해버려서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동선의 아이들도 모두 유학 갔다 공부도 못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니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사후에 시어머니께서 남겨준 거액의 보험금과 제가 열심히 사업하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제가 운영하던 반찬가게 매장이 있는 건물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정화야, 정말 네가 이 건물 주인이 됐다는 말이니? 엄마도 안 믿기세요? 솔직히 나도 얼떨떨한 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건물주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부자예요? 미소야, 엄마가 건물주지만 아직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여기 빚을 또 갚아야 하거든. 그럼 우리 가난한 거네요? 그건 아니야. 엄마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고
또 미수가 알다시피 엄마 반찬 가게는 장사가 엄청 잘 되잖아? 나도 커서 엄마처럼 반찬 가게 할 거야. 정말? 그럼 미수가 커서 엄마 사업 물려받으면 되겠네? 이야, 신난다. 엄마도 사장님, 나도 사장님, 할머니도 신나죠? 그렇죠? 그래, 이 할미도 신나는구나. 아니, 엄마 좋은 날 왜 또 울고 그러세요? 우리 미소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으니 감개가 무량해서 그렇다. 그러게, 언제 커서 저런 말을 다 하는지 몰라요. 유복자로 뱃속에 미소 임신해서 푸른 배로 뒤뚱거리며 가게 개업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해서 그래. 아빠 병수발에 미수 육아에 또 틈날 때마다 가게 일까지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반찬 가게 레시피 원조는 다 엄마잖아요. 물려줄 게 하도 없어. 너에게 손맛 하나 물려준 것 같구나. 아, 엄마 그만 우세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손맛을 물려주셨으니 저는 세상 누구도 안 부러운 금수저라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월세에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다 보니 매출에도 훨씬 탄력이 붙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순수익이 부쩍 늘어났고 또 제 반찬 가게는 꾸준하게 점포를 확장하는 중이어서 사업적으로는 아주 순항을 달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혼모 시설에 다달이 정기적으로 기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의 보탬이 되라고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급작스레 여의고 싱글맘으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여자 혼자 몸으로 생활전선에 나가 돈벌이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제가 시작한 사업으로 돈도 벌고 가장 노릇, 엄마 노릇도 무탈하게 잘 해내게 되어서 너무 기쁠 따름입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더 번창해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 저는 이제 나름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공의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저에게는 요즘 정도의 삶이면 성공했다고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떼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자존감과 보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여의고 유복자를 가진 임신부가 되었을 때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었죠.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남편도 없이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 투성이었던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뱃속의 아이, 제 딸아이였습니다. 처음 그 끈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행운도 뒤따랐죠. 뒤늦게라도 시어머니와 재회한 후 동서내외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를 바탕으로 제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사후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어서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건물을 사들이기까지 되었고요. 어머님, 살아생전 자꾸 저에게 면목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젠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손녀딸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큰아들과 편히 쉬시길요. 저희 남편 보시거든 그런 말씀도 전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 곁으로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요. 여기가 아닌 그곳에도 건강하다는 개념이 중요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가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은 꼭 전해주세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부자가 아니어도 유명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100년회로 같이 하는 인꼬 부부로 다시 만나자고 그 말도 꼭 전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 딸 미소를 누구보다 마음 착하고 건강한 아이로 잘 키워내려고 합니다. 아빠가 곁에 없어서 빈자리가 분명 있겠지만 그로 인해 그늘이 생기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 요양입니다. 하루하루 반찬 가게 일도 열심히 해서
사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세요. 어머님, 여보, 두 사람 다 많이 그립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